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원헌법 기초 강의 제5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체 자유 배웠었죠? 실체 보장, 절차 보장 쭉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재형 법정주의하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그 잘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 사생활의 자유입니다. 이 사생활 자유가 이제 큰 테두리고 이 안에서 이게 다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활이 뭡니까?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 공간, 비밀과 비밀 공간. 이런 게 사생활. 그래서 이제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 주거 공간이 어떤 사적 공간이에요. 그리고 거주 이전도 사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남들이 아는 걸 내가 원치 않아요. 남들이 모르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친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는 통신이죠. 요 여친과 내가 대화를 나눌 때 비밀이에요.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남들이 듣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살고 어디로 이전하고 이사가고 그 다음에 나만의 공간, 여친과의 나만의 대화, 이런 거는 남들이 모르면 좋겠죠. 그런 걸 보장하는 게 이쪽 파트예요. 그래서 이 4개 자유와 권리가 전부 다 사생활과 관계된 자유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형법에서 주거침입죄 이런 걸로 또 배워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은 되게 가벼운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뭐 중요하거나 무거운 내용들은 없어요. 형법의 내용과 좀 많이 겹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생활의 자유부터 볼게요. 자, 일단 언론의 자유가 있고요. A가 이제 출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의 자유를 누린 B가 있어요. 그럼 이제 출판사나 언론 보도사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어떤 그 비밀을 폭로해서 언론의 자유에 따라 폭로했단 말이에요. 그럼 B는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겠죠. 그럼 이제 언론사에는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남의 사적 비밀을 들춰냈냐 이겁니다. 근데 명예훼손죄가 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에 가면 배우게 되는데, 형법 제31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법을 어긴 게 아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310조에 따라서 무죄가 되려면 요건이 2개가 필요합니다. 진실성, 공익성. 그래서 언론사 A가 B의 사생활 사적인 일을 들춰냈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적 복수를 위한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진실, 허위. 허위는 안 되고요. 진실만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과 사익. 사익이라는 게 어떤 사적 복수심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적 복수는 무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실성, 공익성 인정될 때만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형법 가면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이 공익을 위해서 했을 때 이게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럼 공익을 위한 경우가 뭐 이런 건 공익이다, 저런 건 사익이다, 이렇게 일도 양날로 딱 단칼로 무배듯이 정할 수는 없고, 항상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일단 공인인지 사인인지를 나눠서 보네요. 그래서 공인에 관한 말을 하면은 공익성 인정될 소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공인의 일을 말할 때에도 공적인 일을 말하는지 사적인 일을 말하는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일을 말했다면 공익을 위하는 게 크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인의 사적 신상을 터는 경우는 유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간에 공인의 사적 신상을 보도하는 경우는 세모죠. 세모라는 얘기는 무죄도 가능하고 유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공인이죠. 근데 해외 순방을 하면서 해외 대통령을 만나고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해외 순방 사실은 대통령 직무와 관계된 공적 활동이에요. 이런 거는 뭐 국민들한테 보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했다 인정돼서 이런 보도 내용이 또 진실성 인정되고 그러면은 이런 보도가 뭐 죄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무죄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먼저 볼까요? 저 어떤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 일반인이죠. 일반인들은 공인보다 더 높게 사생활의 자유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적 활동에 대해서 친구랑 어떤 사적 만남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적 신상을 막 털어서 누가 누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개인적인 일을 다 보도해 버린 거예요. 이건 공익성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사람은 공인인데 하는 일은 사적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 대통령 공인이 친구랑 만나서 어떤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보도해서 널리 알린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모가 되는 이유가 공익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공익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죄도 가능하고 무죄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라면은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고요. 형법 310조. 그 다음에 이제 사익을 위해서 말했을 때 개인적 복수심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죄가 됩니다. 유죄가 돼요. 자, 그럼 먼저 이제 공인인지 사인인지를 먼저 나눠봐야 되고요. 사인보다는 공인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인 같은 경우에 나눠서 공적인 생활이 있고 사적 생활이 있고요. 사인은 전부 다 사적 생활이죠. 자, 이럴 때 공인이 공적으로 일을 할 때는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 가서 누굴 만났다든가 공적 활동을 할 때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그걸 또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알렸다고 죄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인이 어떤 사적 일을 하는 거는 알려서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사인의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익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인의 사적 활동 같은 경우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만나고 있어요. 사적인 만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 친분에 따라서 어떤 대화를 나눈 거라면 이건 사적인 활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정과 관계된 일을 대화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하는 일이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럼 공익을 위해서 보도해도 괜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쉽죠? 공인이 공적인 활동을 할 때 공익이 인정되는 거고 사인이 사적 활동하는 거는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공인이 사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 나눠서 볼 수 있다. 그 경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헌법에다가 비춰보게 되면은 공익이 클수록 뭐를 보장합니까? 자, 언론의 자유를 더 크게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생활의 비밀보다. 그다음에 사적인 대화로 갈수록 언론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더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간 어딘가에서 이제 유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거나 하겠죠. 그렇게 이제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이렇게 무조건 언론의 자유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사생활 자유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인가에서 적절하게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법. 이게 뭡니까? 기본권 충돌 해결 방법 중에서 이익 형량과 규범조화 해석이 있는데 이익 형량이 아니라 규범조화 해석이죠. 자, 기본권이 충돌할 때 해결 방법이 이익 형량 방법이 있고 규범조화 해석 방법이 있었는데 이익 형량은 뭐예요? 두 개가 충돌할 때 하나가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 이익 형량이고 이거는 이제 두 개가 다 똑같이 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이기는 게 아니고 쟤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한데 중간 어느 선인가에서 타협을 보는 거예요. 절충적인 타협을 보는 겁니다. 그게 규범조화 해석입니다. 그게 바로 정확하게 기본권 충돌에서 조화롭게 규범조화 해석에 따라서 왼쪽으로 갈수록 무죄가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죄가 됩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언론의 자유 편을 들어줘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걸 더 중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규범조화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자, 주거의 자유입니다. 자, 주거의 자유라는 거는 집이죠. 집 또는 사무실, 또 어디? 화장실? 화장실도 들어가죠. 이런데 어떤데요? 사적인 나만의 비밀 공간. 이 공간은 이제 다른 사람부터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서 비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자유도 어떤 공간에 관한 사생활 자유로 보장되는 거예요. 자, 그게 주거의 자유입니다. 자, 헌법 16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적 공간으로서 사생활 자유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적 공간으로서 공간적 사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자, 16조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영장주의 예외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또 배워요. 그래서 영장주의에는 이제 기본강의 때 배우도록 하고요. 그건 형법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 형법에서 이제 배우면 되겠습니다. 따로 뭐 뵐 게 없어요. 자, 다음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자, 주거하고 거주는 뭐가 다르죠? 주거는 이제 공간적 개념이고, 거주라는 거는 주소지예요. 주소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집에 살고 있다.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싶다. 이전이라는 거는 주소지 이전이죠. 이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소지에 살고, 내가 원하는 데 이사 가서 거기서 살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점이 좀 틀리고요. 자, 그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이제 거주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로 나뉘는데, 거주의 자유는 이제 주소 설정 자유입니다. 주소 설정. 그다음 이전의 자유라는 거는 이제 적극적 자유랑 소극적 자유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적극이라는 거는 항상 긍정적이라는 뜻이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한다. 어떤 자기적 개념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제 소극이라는 말은 부정적이라는 뜻이고, 뭘 안 한다죠. 안 한다. 부적이적 개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전의 자유라는 게 적극적인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긍정적, 가겠다, 이런 자유가 이전의 자유 중 적극적 자유. 그 다음에 소극적 자유다 그러면 옮기지 않을 자유. 나는 이사를 가고 싶지 않다.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좋다. 이사를 가지 않을 자유. 소극적, 부정적 자유, 안 한다, 부작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자유권들은 전부 다 적극적 자유랑 소극적 자유가 다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행복 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권리, 그럼 적극적 자유가 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뭘 안 하겠다는 권리, 그러면 소극적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권이 적극적 측면하고 소극적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적극 소극 개념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자, 거주 이전 자유에서 이제 파생되는 자유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국내가 있죠. 국외가 있고. 그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우리나라에서 이사 가겠다 이런 권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는 권리도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권리도 거주 이전의 자유로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죠. 우리나라에 나갈 수도 있죠. 자유롭게. 이것도 이제 소극적 자유, 적극 자유 다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은 권리, 들어오기 싫은 권리, 출국, 나가고 싶은 권리, 나가기 싫은 권리 다 보았습니다. 자, 나가다 보면 이제 해외여행도 할 수가 있겠죠. 해외여행 자유도 다 보장을 받고요. 자, 국적 변경도 다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독일 사람이 되고 싶다, 다 이제 거주 이전 자유로 다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 이전 자유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거주 이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외국과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거주 이전의 자유로 보호받는다는 거 곧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보장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무국적자가 될 거다, 이런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이제 국적을 변경하는 건 좋은데, 그 탈세나 병역 기피 목적 이런 건 이제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있는데, 저 독일 사람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독일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버리고 싶습니다. 포장 받는 거예요. 국적 변경 사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냐면 전 한국인 국적을 버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느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냥 한국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한국 국적을 그냥 버리게 해주세요. 그건 안 돼. 그럼 국적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그런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독일 국적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그럼 독일 사람이 되면서 한국인 신분을 잃어버려요. 독일 사람 되는 겁니다. 근데 전 한국인이 되고 싫고요. 그냥 한국인 국적을 없애주세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는 것도 싫고요. 전 어느 나라 국적도 가지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그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상실해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한국인의 국적은 상실되지 않아요.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세금 내야 되고요. 군대 가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무국적 자유가 될 이런 자유는 없어요. 국적 변경 자유는 있지만 무국적 자유는 없습니다. 잘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이제 통신의 자유입니다. 자, 통신은 이제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눌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든지 하고 싶은 적극적 자유, 그다음 내가 통신 나누는 거를 방해받지 않고 싶은 소극적 자유 두 개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통신의 자유도 그 다른 사람 모르게 나만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자유가 되기 때문에 사생활의 자유에서 이제 파생되는 자유예요. 자,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제 부속법령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통신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을 받고 있고 그에 따른 법률 유보에 따라서 그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법률 유보입니다. 그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이 되는 거예요. 일반 법률. 자, 그래서 이제 통신의 자유를 그 보장하거나 제한하거나 법률 유보가 되어 있는데 통신 비밀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 간의 대화. 그러니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 엿들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들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자기 대화는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 대화를 들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비명 탄식은 들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거예요. 자, 녹음할 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죄가 되는 사람 누구냐 이겁니다. 근데 만약 A가 녹음한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자기가 녹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죄가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녹음할 때는 이 대화자가 녹음하는 거는 남의 대화 녹음이 아니라 자기 대화 녹음이라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녹음해서 죄가 되려면 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 제3자 D, 대화자가 아닌 사람, 이 사람이 이 ABC 대화를 녹음하면 D 입장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녹음하면 얘는 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돼요. 또 형법의 판례들이 있어요. 자, 오늘 사생활 비밀죄는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요거 끝나고 이제 다음 강의는 정신적 자유 들어갑니다. 양심과 종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요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